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녹이제가 되는 경우 세 번째죠. 그 제22장. 그 제22장 오늘은 그 예제 6번. 아마 페이지는 아마 194쪽입니다. 이 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재물을 볼 때 우리가 큰 부를 취할 수 있냐 없냐라고 볼 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재성만 돈으로 보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주를 푸는 시야가 아주 좁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맹파 원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록도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식상도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관살도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례를 이 예시를 갖다가 한 7개 정도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자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아마 왜 록을 제로 봤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록이 제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 볼 때 내가 향수하는 돈, 내가 학문을 하거나 내가 노래를 부르거나 또 내가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학문을 한다거나 내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돈을 나타냅니다. 또 이 록은 옛날에 보면 큰 왕들이 제후들한테 막 땅을 하사하게 됐잖아요. 또 이런 녹붕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록이 제가 될 때,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록이 제가 될 때는 이 록이 기본적으로 록이 커졌을 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 록이 자꾸 설기되거나 그걸 당할 때는 내 죄가 작아진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맹조를 보면은 예제 6번에 있는 맹조죠. 그 이제 194쪽에 있는 내용. 개미, 무호, 경신, 이모라는 이런 사주가 있어요. 나 이 사주를 어떻게 풀까라는 거 했을 때, 자, 이 사주를 누가 물을 때, 내가 재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드러난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드러난 죄가 없으면은, 돈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드러난 죄가 없을 때, 이게 록이 있으면은, 그 록의 동태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신금이, 그 경금의 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은 나의 재물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록이, 경신이, 록이 차고 있는 그런 이 신금을 돈으로 봤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경신일 때 요 신금을 재물로 받게 돼. 기본적으로 요게 커지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수입이 증가되고, 이게 신금이 기본적으로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거. 자, 이거.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쭉 넣으니까 쭉 갔는데, 마침 이제, 대운을 넣으니까, 여기 이제 개축대운. 개축대운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는 이 사주가. 이 개축대운이 오면은 이 사주가 돈을 벌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 이 신금이, 이 록이 커져야 기본적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축을 차고 앉아. 축은 기본적으로 금을 나타내죠. 금. 또 축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역할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커졌다. 그래서, 개축대운에 내가 돈이 좀 증가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또 조금 공부가 된 사람은, 이 축이 오니까, 이 축이 신금을 보면은, 또 신은 축이 임묘되잖아요. 그지? 그럼 요렇게 된 사람은, 그러면, 이 록을 제로 봤는데 록이 축에 임묘되면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좋은 것이 이 대운에 축이 왔는데 이 원국에서
원국에서 연지에 개미가 있잖아. 연지에 미가 이 충미충으로 이 골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대운에 축이 왔을 때 요게 신금이 임묘됐지만 연지에 미가 이 골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축에서는 신금이 커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서 명파 원저자가 개축 때문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발제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또 하나는 더 나아가 설명하려면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일주가 경신이니까 대운에 축이 왔잖아요. 축과 신을 같게 봅니다. 그러면 요 연주의 개미라는 거 있잖아요. 연주의 개미. 연주의 요 개미는 재고지만 연주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죠. 나 관련성이 아무 관련성이 없어. 남의 돈이란 말이요. 남의 돈인데 대운이 축이 오니까 충미충을 하잖아. 예? 그럼 충의 본질은 상호교환입니다. 충의 본질은 상호교환. 충의 본질은 무역을 대표하고 장사를 대표하는 것이 충입니다. 그래서 축 대운이 오니까 먼 곳에 있는 이 돈이 나한테로 충미충으로 나한테 돈이 오음을 나타낸다는 거지. 특히 이 축과 미를 놓고 봤을 때 축은 금의 고기 때문에 이 본질이 저장입니다. 저장. 물론 미도 저장이지만 축에 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충미충으로 상호 교환할 때, 미중 이 재고가 열려서 돈이 나한테 오는 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동시에 록이 커진 것도 되고, 밖에 있는 돈이 나한테 오는 것도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왜? 자, 그래서 이 사주가 개축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윤회를 넣어보자고. 항상 이제 대운을 보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책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임신년과 계유년에 약품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이 약품 관련 인연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음기가, 왜 개축되면 임신 계유년에 왜 이게 이때 약품 관련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럼 원국에서, 그럼 제약과 관련된 상이 뭡니까? 물으면, 제약. 기본적으로, 이 개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하고 약으로 보죠. 약으로 보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경신일주인데, 경신일주 신금인데, 이게 화로 둘러싸여 있죠. 화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네 아든달이 신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나타냅니다. 환자의 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환자가 되고, 개수는 제약이고, 알약을 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알약이 기본적으로 약이 재고를 차고 앉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침, 그럼 개축대운, 계유는 그대로 이해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임신이 왔을 때는 어때요? 자, 개축대운 임신사. 자, 개축대운에 임신이 오면은, 자, 항상 유년은 은기를 본다 그랬죠. 자, 이 대운에서 돈 벌 대운이야. 그러면 유년은 그게 돈 벌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마침 신이 오면은 축이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같은 동기감은 축은 금의 고기 때문에 신금이 오거나 유금금이 오면은 축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신이 오니까 축이 움직이죠. 그러면 요 임수는 뭡니까? 요 임수는 또 신금에서 나간 그 임수가 되기도 하고, 원국에 있는 시간에 요 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면 요거는, 이 록이 요게 식신을 요거 차고 왔잖아, 식신. 그럼 내가 그러면 일을 벌린다라는 거지, 일을. 그럼 내가 이 록을 돈으로 받잖아요. 그럼 내 록이 취할 그 돈을, 임수는 생각이고 사유고 일을 벌리는 거잖아. 일을 벌리겠다는 거지. 마침, 다음 해 계유년이 오니까 어때? 계유년이 오니까 어때? 또 유가 와도 축이 움직인다는 거지. 이 계는 연간에는 이 계가 출현됨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거 이해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내가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사업 증명서를 등기서 우리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는 인성의 동태를 보는 거예요. 인성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계유년이 왔을 때는, 이 원국에서 상관이 와서, 걔는 또 인성과 합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이 대운의 개의 모습이 요 인성을 차고 왔다는 거지. 요 인성을 차고 왔다는 거지. 그럼 이 개는, 이 계유년의 이 개는 축에서 올라간 요 개도 되고, 요 대운의 개가 이렇게 출현된 거죠. 자, 그렇게.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벌리는 거잖아.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요 인성하고 무기 합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인성 두 개가 동시에 개를 통해서 작용 관계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제약 관련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요거 그대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 왜 그러면 여기서 개축대운, 을의 병자년에 왜 크게 돈 벌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왜 개축대운 임자년에, 을의 년과 병자년에 크게 발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축대운, 을의 년과 왜 병자년에 크게 왜 발전했습니까? 물으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운은 기본적으로 원칙 길흉을 보고, 윤회는 기본적으로 음기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운이 기본 돈 버는 대운인데, 그럼 을에는 이 개축을 움직이냐 했을 때, 이 을의 핵심은 자, 중요합니다. 이때 신금 록을 재로 봤을 때, 이 록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약해지면 흙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대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을해가 와서 이 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축을 설계시킵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가 토북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을에서 중요해서, 이 을은 미토의 이 재가 이 을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는 재구잖아. 재구에 포함된 미 중에 을연년에 이렇게 올라와서 나고, 을경 합을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을에서는 내 재가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병자년은 왜 또 돈 벌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병자년에 항상 윤회는 은기를 보는데, 병자년은 자가 오면은 자축 합을 하잖아. 합하면은 이 축이 움직인다는 거지. 축이 움직이면 축미충을 하고, 축은 신금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을의 년과 병자년에 큰 돈을 벌었다는 거. 자, 요거 이해. 이거. 다시 한 번 더요. 이미 대운에서 이 록을 제물로 봤는데 이 신금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운에서 돈 벌 대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윤회는 기본적으로 항상 은기를 본다 할 때, 은기. 그래서 이제 특히 월해는 이해 잘해야 돼요. 월해는 어떻게 보면, 지지로 보면 해는 이 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여. 그렇지만 이 축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가장 결정적인 이 해수가 을목을 차고 왔다는 거지, 을목을. 이 을목은, 을이 오면 미가 움직인다는 거지. 움직이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 축미충 작용을 해서 고를 열기도 하죠. 또 다르게는 미 중에 을이 올라와서 내 을경 합을 내가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재물이 크게 오는 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돈은 제약 관련 그런 돈이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자년에 왜 돈 버느냐 했을 때 항상 윤회는 은기에 초점 본다고 그랬죠? 자가 오니까 축을 합하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윤회는 먼저 대운에 먼저 작동된다 그랬죠? 자가 자축 합을 했을 때 축이 발동된다. 축이 움직인다는 거야. 합을 하니까. 이게 축이 움직이니까 신금을 크게 한다 그랬지. 축이 움직이니까 축미충으로 재구를 열기도 하죠. 자, 이거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개축된 을해와 병자년에 큰 돈을 벌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축대운에서 임자대운이 오잖아. 임자대운이. 그럼 이 임자대운은 어떨까? 임자대운은 그야말로 대운은 기본적으로 길흉을 주관한다 그랬잖아. 임자대운에는
그러면 신금이 자를 보니까 신금이 자가 설기되어 버리잖아. 이때는 사업을 접어야 된다. 사업을 크게 확대할 때는 다 돈이 새 나간다라고. 왜? 록을 돈으로 받기 때문에 임자는 신금을 설기시켜 버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임자 때문에 딱 사업을 접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전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이렇게 몰입했다는. 그게 바로 이 경신 자체가 내가 록을 깔고 앉았잖아. 그래서 이 경신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귀신을 나타내죠. 맹리나 풍수 막 그런 공부로 마지막 생활을 아주 이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 록을 재려보는 거고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명주 한번. 그 다음 명주는 195쪽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해보기라 생각해보기.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안 해놨죠. 그거 한번 여러분 인연이 돼서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맹조도 우리처럼 맹리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나름대로 막 실력 있는 사람이라. 본인이 이제 본인의 사주를 막 중국에 내로나는 그 도사들한테 다 사주를 집어 넣었대요. 대부분 다 거의 다 막 거의 다 못 맞춰. 거의 다 기존맹리로 푸는 사람들은 뭐 객북 용신으로 푸는 사람은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다고 하던니다. 단 그 중에 한 사람이 맞췄는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맹파를 공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고 자, 임진, 정미, 경진, 요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임진, 정미, 경진인데, 자,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임자대운 을해년에 어깨를 부상을 크게 당했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중국의 많은 도사들한테 임자대운 여기서 을해년과 병자년에 유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막 이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어깨 부상을 여러분 이해해봐요. 어깨 부상. 기본적으로 어깨를 얘기했을 때 어깨는 기본적으로 큰 골격을 나타내는 거냐. 큰 골격을 대표할 때 이 경금을 대표하죠. 큰 골격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신체를 얘기할 때 신체를 얘기할 때 이 비견이나 이런 급제를 사람 신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견급이 있는 사람들은 막 손발로 몸을 써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큰 골격은 경금을 보고 경금이나 신금을 나타내죠. 자, 경골계. 또 신체는 비견급을 기본적으로 신체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이 사주에는 탁 어깨 여기서 경금이 복음이죠. 여기 요 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복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 이렇게 복음이 있으면은 항상 복음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랬죠. 그럼 항상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내가 평소에 내가 온전했는데 평소에 내가 괜찮은데 온전했는데 복음이 왔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지금 안 좋은데 복음이 왔을 때는 그걸 내가 보완해서 좋게 변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그 집문자의 내방자의 그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왜 임자대운 을해년에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까? 피를 크게 막 이게 부상을 당했다 그럽니다. 자, 그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은 경금이 복음이기 때문에 시주에 요 경금이 있는 거잖아. 요거 경금은 비경금이죠. 그러면 이 경금 자체가 어깨 해상이 있는 데다가 이게 비경금이잖아. 비경금은 기본적으로 사람 신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어깨 해상으로. 근데 또 하나는 일주에 있는 게 시주로 이렇게 간 거잖아. 시주로 간 거잖아. 그러면 그럼 내가 문 밖을 나섰다는 거지.
문밖에에서 어깨가 복음이라는 건 어깨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 경금이, 이 어깨를 나타내는 경금이 진토의 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임자대운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자대운이 되니까. 그야말로 어깨를 나타내는 이게 내가 설기를 당하잖아요. 설기를 당하고 진이 자를 보면 이 진이 뚝이 무너진다 그랬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진토는 이렇게 저수지를 나타냅니다. 진토는 저수지인데, 진토는 물을 가다 놓은 저수지죠. 저수지죠. 여기 자를 보면은, 자는 지를 나타내는, 이게, 그러면 요거 지구멍. 그러면 이게 저수지에 구멍이 나서, 저수지에 물이 이 새 나옴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명판명리 꼭, 명판명리 여기 이제 간지 5위에 그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요 책이. 우리가 간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간지 5위잖아요.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아마 감탄할 겁니다. 자, 그 말은, 요 지는 저수지인데 자는 이 지구멍이 나타내죠. 자는 동물로 지잖아. 그럼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상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깨를 나타내는 경금이 진에 의지하고 있는데 임자를 보니까 다 이게 설기당하잖아. 설기당하죠. 설기당하고 우리가 피를 나타내는 거, 임자는 기본적으로 또 피를 나타내는 거잖아. 피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요 임자대운에 여기서 우리 신체 구조로 봤을 때 어깨에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는 있다라고. 그럼 그게 왜 어뢰년에 일어났냐 이거야. 왜 어뢰년에? 자, 이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년은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음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원국과 대운을 놓고서 길흉의 문제를 보고, 유년은 원국과 대운에 있는 길과 흉이 그 해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중심을 잡아라 그랬죠. 제가 한 이 말 여러 번 내가 아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기 여러분 무릎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가 보여요. 자, 유년이 을이 오니까, 을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니까, 이 을은 기본적으로 이 재성을 나타내죠. 재성인데 어디에서? 월지의 미에서 올라온 이 을이라는 거지. 예? 그게 내가 을경합을 하잖아. 그럼 합하면은 이 경금들이 이게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작동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유년은 주로 움직임에 초점을 줍니다. 대운은 기본적으로 을경합하면 합반으로 보지만 유년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초점을 준다라고. 이 을이 와서 을경합을 하면 이 복음된 경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을이 뭐 이 해는 임을 나타낸다는 거지. 거기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는 수가 피잖아. 수가 피잖아. 그럼 임자는 어깨에서 나온 피의 상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딱 중심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있잖아. 여기다가 우리가 신사를 집어 넣으면은 신사를 맹파의 논리가 딱 구성된 다음에 신사를 딱 집어 넣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진일 때, 연주 신자진일 때 미는 천살이 된다. 천살. 우리가 천살. 자, 천살이 있다면 천사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런 상이 되고 아주 흉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어려년에 을이 왔을 때 천살이 이게 작동된다는 거지. 그게 나 을경합을 냈을 때 이 흉한 게 어디에? 어깨에 일어난다는 거지. 어깨. 예? 자, 그래서 임자대운 을의 어깨에 피를 본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아마 술집에서 이제 술 마시고 있는데 누가 이제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이 병을 던졌는데 그 병이 파편이 이 본인 어깨에 와서 어깨를 갖다가 유리가 어깨를 이렇게 박았답니다. 그래서 막 큰 피를 흘렸다 그런 거지. 보고. 자, 여기다 천사.
자, 천사는 이게, 자, 우리 신살도 이럴 때 딱 집어넣는 거요. 그냥 무조건 그냥 천살 일단 집어넣으면 안 되고, 딱, 이 작동, 원국을 보고서 딱, 그지? 음기가 언제 움직이냐를 보고서, 이 얼은 천살에서 올라온 이 얼이란, 그러니까 딱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경금은 어깨인데, 자를 임자를 붙은 수잖아. 수는 내가 설기되는, 설은 여기서 경금 어깨에서 뭐가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또 윤회는 얼경 합을 했기 때문에 천살과 관련됐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왜 임자대운 병자년에 이때 또 크게 또 파지했습니까? 라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상담할 때 다 이 재물 문제로, 돈 문제로, 사업 문제로 대부분 물어보잖아. 내가 내년에 좀, 어디 내가 투자했는데 내년에 좀,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많은 도사들 찾아갖고 질문하니까 대부분 다 임자대운 병장이나 크게 큰 돈이 들어온다고, 큰 운이 좋다, 큰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이게 이제 기존 용신관법으로 보면은, 그지? 기본적으로 다 인성이 아주 왕하죠? 그리고 식상이 오면 아주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이 식상을 용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 임자대운 아주 좋다라고. 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좀 우리가 용신관법이나 그런 관법으로 보면은 또 조관법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은 사주 보는 시야가 좁아져. 사주를 볼 때 기본 전체 구조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사주는 왜 임자대운 병자년에 왜 파지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주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록이 제가 되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 이 록이 제가 되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 요걸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주도 록을 제물로 바타는 거야, 록을. 그럼 여기서는 이 록이 천록인 이 경금을 제물로 바타는 거지, 경금을. 여기서 진이 생겨주고 있으니까 이 록이 든든하다는 거지. 기본 재물이 든든한데, 이 임자대운이 오니까 어때요? 이 경금을 록을 제물로 봐. 이게 다 설기되어 버리잖아, 그지? 설기되어 버리잖아. 그러면 임자대운은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돈이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파지할 확률이 그런 많은 대운이라는 게. 마치 윤년에 자가 왔잖아. 자, 윤년의 자는 대운의 자를 이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진이 다 자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게 돈에 재물로 쌓는 재물 창구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왜 자꾸 새 나가는 상이라는 거지. 그거. 자, 요거 이해되죠? 자, 오늘 요 중요한 거, 오늘 이 생각해보기, 요거는 막 제가 메일로 많은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또 나름대로 우리 또 명리라는 것도 자기 또 자기 비법이 있는 거고, 나름대로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내용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드러내놓기 싫어갖고, 웬만한 사람들 직접 와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걸 메일로 답변을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명파가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요 내용도 제가 한번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록이 제가 내는 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갖고 여러분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